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4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제가 그 방송을 지금 녹음하고 있는 날은요, 금요일 오후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날입니다. 청문회 근데 보시면 저는 너무 바빠서 하나도 못 봤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네. 예, 근데 오늘 민원연이 아주 거기 자주 등장한다고 하네요. 덕분에 지금 회원이 늘고 있다는 그래야지 소문이. 될 텐데. 아유, 참,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상처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네요. 기사가 있는데요. 아주경제라는 언론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소리예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제목이 뭐냐면요. 미디어스 기사인데 한국당 아주경제 컴마 찍고 한상혁 시민단체 기부금의 좌파딱지라고 했습니다. 자, 뭐냐면 아주경제라는 매체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이념과 시민단체 기부활동을 문제 삼고 나섰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는 뭐 남이 시민단체 기부하는 것도 뭐라 해. 아니 이런 것까지 뭘 그러니까요. 와, 신기하네. 한 후보자가 민원연 공동대표이던 시기에 민원연은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등 특정 정당과 매체를 공격하기 위한 성명과 논평을 쏟아냈고 민원연과 참여연대 등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기부 활동을 벌여서 참말로 엄청난 일을 하셨네. 네. 방통위원장 후보로서 정치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아니 일단 그 대표님이 공동 대표던 시기에만 쏟아낸 게 아니고요. 예. 우리는 늘 쏟아내고 있고. 그럼 애초에 그럼 그거 왜 요즘 쏟아냈다고 난리야? 왜 그래? 대표님 안 계실 때도 쏟아냈고. 그러니까요. 아이 참 이분들이 정말 웃기네요. 잘 안 보셨나 보네. 근데 조사를 잘안 아주경제는 하셨어. 우리가 너무 모니터를 안 해줬나 보다. 근데 아주경제는 어딘지 아무튼 민원연의 성명과 논평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민단체 기부활동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분석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시민단체 기부 활동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한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한국당과 조선일보를 비판하면 편향이라는 단순한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원연의 논평과 성명은 친정부 세력 좌파들의 입맛에 안성맞춤. 어머 정말 그래요? 네. 그런지 몰랐네. 민원연은 좌파 천병대 진보 성향 이력만으로 사퇴 이유는 충분과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경제 알았습니다. 알고 몰랐는데 그런 매체였군요. 아니 근데 저희가 친정부 세력이면 방통위 방심이 우리만큼 비판 많이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정부 우리는 왜 그렇게 친정부를 제대로 못했을까? 우리를 뭐야 비판하고 뭐 이름 딱지는 또 친정부 단체라 듣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아이 참. 너무 재밌네요. 아주경제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송희경 의원실과 함께 한 후보자가 민원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기간 동안 민원연의 성명과 논평을 전수조사하고 한 후보자의 기부금 납부 이력을 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대요. 그러면서 민원연의 성명과 논평은 대부분이 현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과 특정 정당 및 매체를 공격하기 위한 내용 일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KBS 오늘 밤 김재동을 전체 회의에 회부한 방통심의를 비판하고 조선일보의 지상파 기획 보도를 지적하고 한국당 소속 다 지적할 일만 지적했구만. 참 잘했구만. 우리가 열심히 잘했네요. 한국당 소속 국회 과방위원들의 KBS 사장 출석 요구를 질타하는 등 다수의 논평 및 성명에서 편향된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네요. 어머, 정말 우리 보고서 이렇게 또 깐깐하게 또 봐주시기는 좀 오랜만이네요. 아니 깐깐하게 봐주셨는데 좀 설렁설렁 보셨어. 네. 근데 한 후보자는 배우자와 함께 2016년 704만 5천 원을, 2017년 478만 3천 원을, 2018년 846만 2천 원을, 그 2천 원까지 다 나오다니 참 특정 단체에 기부를 했던 행적이 있다고 합니다. 민원연에는 2016년 24만 원, 너무 적게 하셨습니다. 좀 많이 하시죠.
쪽팔리잖아요. 2017년 36만 원, 2018년 34만 원을 각각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좀 너무하시네. 참여연대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24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우리 참여연대보다는 많이 하셨군요. 아니 그러니까 참여연대는 한 달에 10,000원 하셨고 민원연회는 한 달에 2만 원씩 하셨네. 아이 그렇죠. 좀 많이. 자, 평소에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좀 다들.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재미있네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가 부적절합니까? 기부금을 냈다고 황당하네. 참. 아유, 진짜 이렇게 상식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무슨 기자를 한다고. 참 아니 그렇습니다. 그것도 웃겨. 한사혁 대표 시절만 전수 조사하는 것도 너무 웃긴 게 그렇게 치면은 그 전에 했던 거랑 그 한사혁 대표 물러나고 난 다음에 했던 거랑은 왜 안 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사혁 대표님은요 너무 세게 하지 말자라고 하시는 분이시고요. 뭐든지 합리적으로 민원연의 좌파 대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파 대표입니다. 우파 대표. 민원연 대표님 가장 우파와 어울리는 민원연 대표. 대표님 중에서 가장 점잖고 살살 가자 하시는 분이셨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그렇다고 제가 좌파냐? 저는 좌파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늘 좌파임을 꿈꾸지만 그게 잘 안 따라가주는 사람이다. 진짜 이게 너무 좌파에서 보기에는 네, 저는 참 그게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그쵸? 궁금한 거를 보도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만 보는 곳이에요. 저희가 틀렸다는 거를 얘기하시려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네. 네. 자, 아무튼 간에 미디어 스크랩 하다 보니까 또 열받네요. 열받는 일만 있네. 그러게 말입니다. 언제나 시민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시민을 위해야 하는 언론 함부로 왜곡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바른 생각 민원연 회원가입으로 오늘 방송할 내용이요. 저희 논평을 토대로 하는데요. 논평은 요즘 이봉우 정책팀장이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미리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는 이날 꼭 휴가를 써야 된다라고 공언했던 날이기 때문에 네. 어제 휴가를 가기 전에 논평을 제가 이거 써놓고 가! 그렇게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그 내용을 어제 왜 어떤 이유로 논평을 썼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두 가지를 썼는데요. 이상노 위원 이야기입니다. 누구인지 아시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오랜만이네요. 네, 이상노 위원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네. 우리가 2019년 3월 18일 날 올해 3월 18일 날 처음에 논평을 썼네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혹시나 지금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으니까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노 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데요. 광주 5.18 관련돼서 유튜브에서 그 가짜뉴스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거의 뭐 엄청나게 모니터를 했어요. 한 200건 넘게 발굴? 찾아냈어요. 가짜뉴스. 5.18 왜곡 폄훼 유튜브. 전체를 다 찾아내가지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거를. 그래서 이거를 모니터 보고서를 쓰고 모니터 보고서만 쓰기엔 아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낸 거예요. 심의를. 이걸 어떻게 해달라. 지워달라. 이거 삭제 요청해달라. 주로 이렇게 해서 북한군 개입설. 그렇죠. 뭐 이런 거. 네. 말도 안 되는 것들.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5.18 왜곡 폄훼 유튜브 영상 삭제 심의가 열리기 바로 전날 그러니 그 인터넷 매체로 알려진 그 극우 인터넷 매체로 알려진 뉴스타운에 이상한 기사가 뜬 거예요. 네. 이 기사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30건의 영상 삭제 심의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방통심의가 문제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느낌의 이 제목에서 3월 8일에 방통심의위에서 5.18 왜곡 유튜브 영상 삭제 관련 심의를 하니 방청 신청을 통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다음 날 심의할 내용이 무엇인지와 어떤 조항을 적용할 것인지 등을
정말 이거는 방통심의위원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내부 자료. 안건지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고요. 네. 더 황당한 것은 민원인이 누구냐? 삭제 요청자 민원연이라는 민원인 정보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보통 이런 거 하면은 누가 심의를 냈는지 이거는 사실은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사실 좀 이게 의아한 게요. 저는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아니었지만 특별심의위원이라고 해서 그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자문 역할을 해주는 심의위원을 3년을 했는데요. 민원인을 알려줘 본 적이 없어요. 특별심의위원인데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도대체 이런 민원은 누가 내요? 이거 어디 이상한 단체에서 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네. 그런데도 안 가르쳐 줬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심의위원들한테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써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민원연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심의위원들은 받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어찌됐든 어떤 업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그 직에 있으니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민원인 정보까지 그대로 들어있는 이 뭐라 그러지 페이퍼를 외부에 유출한 거예요. 예, 보내버린 거죠.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직원과 그리고 위원만이 알 수 있는 그렇죠.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유출한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민원연을 유출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이거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도 위반한 것이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위반하고 아무튼 이거 명백하게 불법행위다. 라고 하면서 누군지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걸 유출했는지 밝혀내라. 이렇게 막 이렇게 성명서도 쓰고요. 그랬어요. 기자회견을 탁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명서를 쓴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이상노 의원이 내가 그랬어? 그렇게 미디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당당하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스의 이상노 따옴표 5.18 망원 심의 정보 내가 다 알려줬다. 따옴표 닫고 이 보도에서 이 보도는 3월 8일 날 보도였습니다. 이 보도에서 도대체 민원연은 주장이 강한 단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단체가 지네들이 이름을 걸고 냈으니 그걸 내가 알려주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무서우면 내지를 말든가 이런 취지로 이제 말을 한 거죠. 아니,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을 위반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더 웃기는 거는요. 그래놓고 나는 사퇴는 안 한다. 그러면서 내 임기는 2년 더 남았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했고요. 역사를 얘기하니 또 열받네요. 그래서 우리가 방통심의가 이 사람한테 사퇴를 요구하지를 말아라. 이 사람은 사퇴를 할 사람이 아니고 잘려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 이 사람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근데 이제 해촉을요. 이 심의위원장이 자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신분이에요. 위원장이나 심의위원이나 다 대통령이 위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해촉은 대통령이 할 수가 있는데 또 이 사람을 추천한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사람을 대통령이 해촉하면 또 자유한국당이 가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복잡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이 사람을 자진 사퇴하게 사실은 권유해야지 마땅한데 자유한국당이 그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버티는 거죠. 그런 상황이 계속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튼 간에 많은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벌여서요. 그 무자격자 이상노 방통심의위원회 해임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사실 우리만 간 게 아니고요. 당사자 단체 그러니까 5.18에 관련된 피해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5.18 시국회의 그리고 5.18 역사 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 이런 분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아니 지금 그럼 내가 간첩이란 소리냐? 그럼 방통심의위원 왜냐하면 이상노 위원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극우 세력과 그 5.18 진상 5.18을 왜곡하는 사람들의 말을 옹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직에 있게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이분들이 이제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와중에 저희가 방청을 들어갔죠. 뭐라 하나 그러고 그랬는데 방통심의 내부에서도 엄청 시끄러웠어요. 왜 시끄러웠냐면은 위원들이 사과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위원들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들에 대해서도 막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한 행동은 불법적 행동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며 그리고 같은 위원들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고 다른 유튜브에서 위원들이 뭐 잘 못한다고 막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걸 사과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들은 거는 정의의 이름으로 저는 사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계속 끊임없이 무슨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중에는 그 심의위원들이 저기 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달라고 그 얘기 좀 그만하고 왜냐하면 계속 정의의 이름으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주 가관인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그 심의 그 자리에서 통신심의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해촉은 안 됐고요. 네. 그냥 심의위원 그 자리만 이제 물러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여태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심의위원이지만 아무 곳에서도 심의를 하지 못하고 전체 회의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심의위원들은 소위원회에 들어가서 방송 소위, 뭐 통신 소위, 뭐 이런데 광고 소위 이런데 들어가서 하게 돼 있는데 네. 이분은 그때가 3월이었으니까 지금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6개월, 5, 6개월 정도 실질적인 심의 소위원회 활동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논평을 썼냐면요. 이 사람이 사과를 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통신소위로 복귀시켰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네. 우리한테는 사과 안 했어요. 누구한테 자, 어떤 사과를?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이 사람이 동료 위원들에게 상처를 줬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는 말을 지난 8월 26일 전체 회의에서 했답니다. 그래서 방통심의가 그 다음날 이런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을 통신심의로 이제 넣어준 거죠. 복귀를 결정한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민원인 이름 밝힌 거 이거는 다 조사가 됐어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니 이런 지금.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아직도 거기 있다는 것 그거는 자체가 조사가 아니고 자기가 이미 자백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명백한 불법 행위인데 그쵸. 이 사람 주장은 자기는 불법 행위인지 몰랐고 그때 몰랐다고? 얘기한 거는 아니 위원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자기 위원회에 소속이 그러니까. 되면서 그리고 법을 본인은 오히려 강하게 주장한 거는 왜 그게 불법이냐. 그거는 법을 바꿔야 된다. 규칙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아니 어겨놓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러면 어딨어. 심의를 내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공개를 할 걸 각오하고 심의를 내야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말이 안 아무튼 되잖아. 애매하게 막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무튼 간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한테는 사과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저는 이상로 위원에게도 유감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소한 우리한테는 공문으로라도 사과문을 보내야죠. 당연하죠.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당신의 그 민원 그게 정보가 유출돼서 미안하다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상로 위원도 사과 안 해, 방통심의도 사과 안 해.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아름다운 화해를 하고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자기네끼리 난리 났네. 네, 진짜. 네. 아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방통심의 위원들 간의 친목과 화해에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이게 공식적인 글이다 보니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지만 웃기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침묵하라고 거기 놔뒀으니까. 그러니까요. 참 나도 이렇게 점잖게만 살면 참 좋겠네. 참 어떻게 말을 못하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상로 의원의 행위는 진정한 사과 여부를 떠나서 바로 해임을 건의했어야 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통신소위 위원들에게만 전달되는 이런 심의 정보를 지만원 씨에게 지만원 씨한테 유출한 거거든요. 유출하고 지만원 씨가 자신의 기간지나 다름없는 뉴스타운에 이거를 보도를 전하고 시민들한테 이거를 뿌리면서 이날 와서 방통심의 앞에서 데모를 해달라. 이거 삭제하지 못하게 데모를 해달라. 이런 소리였잖아요. 그러니까 5.18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못하게 해달라. 네네. 그래서 명백한
위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 사과를 거부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민원 제기하는 것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 제기하면 안 된다. 민원인은 원래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하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아니 법에 있다니까 진짜. 아니 규정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이, 참. 그리고 이상노 의원을 통신소위에서 배제하고 전체 회의는 계속 나오게 해주다가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자기 편으로 이렇게 감싸고 가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이건데요. 이 사람은 통신소이고 방송소이고 뭐 들어가던 말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것까지 못 맡겠는데 절대 안 되는 거는 이 사람이 5.18 관련된 심의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주장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하고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겠지만은 이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5.18 그 지만원 편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5.18 심의를 합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유튜브에 있는 영상도 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할 것이고 방송에서 그런 내용들이 혹시나 나오더라도 중징계를 주자는 의견이 없을 사람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완전히 문제적 행태를 가지고 있는 계속 말하지만 이거는 정파적이거나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가지고 왜곡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에 가까운 행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못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러합니다. 아니 방심위는 도대체 뭐 하는데요 거기는? 뭐예요 심의하는데 아니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윤정주 의원의 사망 이후에 이제 심의위원들도 서로 마음이 무겁고 이게 동료가 어찌됐든 그렇게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네. 아름다운 화해를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네가 사과하면 우리가 받아줄게 이런 어떤 얘기들이 오갔고 그래서 형식적 사과를 말로만 정말 진정성 없는 그런 사과를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민원인 그 사람은 또 이름 또 뭐 공개하겠네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나 그걸로 아니 사과. 이제는 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이 사람이 또 아니 공개해도 뭐 그걸로 징계받는 것도 없고 그래도 아무것도 지난번에 없었는데. 어지간히 그래서 5개월은 어쨌든 못 들어갔잖아요. 지금 계속 자리는 유지하고 있잖아.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집도 유지하고. 맞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하여튼 열받습니다. 엉망진창이다. 네, 엉망진창인 건 맞습니다.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그리고요, 또 하나의 논평을 저희가 낸 게 있는데요. 그거는 박상호 전국부장 있죠. MBC의 박상호 전국부장 네. 관련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그나마 바람직한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 공작에 부역하면서 MBC를 망가뜨린 인물이 있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박상호 MBC 전국부장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서부지방법원에 자신이 해고된 게 무효다라는 그런 소송을 냈었는데요. 그 서부지방법원이 이 소송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일에는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최기화 전 MBC 기획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거든요. 그런데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 반가운 소식이죠. 해고는 정당했다. 네네.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 가족을 모욕하고 그 최악의 오보 참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사과하지 않았던 이런 자들에 대해서 MBC가 어찌됐던 좀 강하게 어떤 액션을 한 건데요. 정상화된 MBC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법정 투쟁을 이들이 벌인 거잖아요. 근데 이 법적인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네요. 그죠?
이번 판결들로 재차 확인된 그것은 저들의 행동이 얼마나 나쁜 거였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논평을 썼고요. 자, 전국부장 박상우 전국부장의 그 보도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저는 항상 말하는데 이거를 정말 광화문 사거리에 어떤 현판을 해서 붙여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슬픔과 분노 넘어서야라는 5월 7일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논평이었죠. 이 보도에서 수색도 중 사망한 잠수부를 거론하면서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것은 아닌지라고 말을 했고요.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서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현장에 간 총리에게 물을 끼얹고 구조 작업이 느리다며 청와대로 행진하자고 외쳤습니다. 동일본 사태를 겪은 일본인들은 가눌 수 없는 슬픔을 혼내, 즉 마음속에 깊이 감추고 닷대마에, 즉 외연은 놀라울 정도의 평상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쓰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해서 막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상우 전국부장은요. 뭐하러 거길 조문을 가? 차라리 잘 됐어. 그런 X들 조문해줄 필요 없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김장겸 정사장은 유족을 향해서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 라는 이런 막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결이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을 좀 보면요. 안강환, 김장겸 전 사장, 백종문, 권재웅 전 부사장,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최기화 전 기획본부장 등 박근혜 정권의 MBC를 상납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불법 행위가 이루 열거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이 2012년 공정방송 파업의 주역들을 보도 및 방송제작 부서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다 아시는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 포맷개발센터라는 조직을 신설하고 이곳에 37명의 언론인들을 유배 보냈었죠. 그리고 부당 노동 행위를 계속했고요. 이건 모두 사법부가 사실로 확인했고 또 지난 2월에 부당 노동 행위로는 이례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부당 해임 소송 배상 청구 소송 원고 패소 그리고 해고 무효 소송 기각은 MBC 부역자들의 행위가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저널리즘적인지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해서 실종자 가족 고통을 가중시키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명토 박았고요. 그리고 MBC의 해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잘된 일이다. 네. 더 이상 꼼수 부리고 또 법원에 가서 난리치고 이러지 마시고 국민에게 제발 사과해라. 그리고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개의 논평을 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네. 자, 즐거운 주말인데요. 내일 책 읽기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